유라고 2학년 중간고사 대비 이번에는 고전시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작품 정과정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과정은 정서라는 사람이 지은 고려가요인데요. 갈래에 보시면 고려가요라고 되어 있고 옆에 보시면 향각의 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라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향각의 고려가요, 줄여서 향각의 여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는요, 향가, 즉 19채 향가의 특성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19채 향가의 특성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그거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을 보겠습니다. 충신연주지사라는 말이 있죠. 충신연주지사가 뭡니까? 충신이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노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체크 포인트, 유배문학의 효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시가 뭐냐면은 제일 처음이라는 거죠. 즉 정서가 유배를 가게 됩니다. 누명을 쓴 거죠. 영모에 가담했다는 유명. 근데 유배 가기 전에 의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조금만 참고 있으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 그리고 나서 정서가 유배를 갑니다.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부르지 않지요. 그 부르지 않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의 정서 조금, 그 다음에 임금님에 대한 영원한 충절을 글 속에 담아 지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재는 임과의 이별입니다. 겉으로 보면 여인이 사랑하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처럼 드러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제를 보시면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절이라는 거죠. 정서는 충신이니까요.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님을 그리자와 운이 나니 산 접동새 난 이스타요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내가 무엇과 비슷하다? 접동새와 이슷하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접동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접동새다가 아니라 나의 운다라고 되어 있죠. 슬픔의 감정, 내 슬픔의 감정이 접동새의 감정과 같다라는 거죠. 즉 나의 감정을 대상의 감정에 일치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배웠죠? 그렇습니다. 감정이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접동새는 나의 감정이입의 대상이 됩니다. 자, 1, 2행에서요 시적화자의 정서가 드러났어요. 슬퍼요. 슬퍼. 그러면 지금부터 뭐 나오겠습니까? 시적화자가 왜 슬픈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시며 거칠신 달 아으 잔월 효성이 아라시리라. 자, 내가 영모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명 씌운 거, 잘못된 거 누가 한다? 잔월 효성, 새벽달, 새벽별이 아십니다 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잔월 효성, 하늘이라고 그냥 쉽게 가시면 됩니다. 즉 자연물, 하늘에 있는 자연물을 끌어들여서 이 시적화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나의 결백, 나 영모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결백, 주장이라고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넋이라도 님은 한데 여자라 아우 벽이시더니 니러시니까. 자, 넋이 뭡니까? 넋, 영혼입니다. 영혼. 즉 죽어서 넋이 되어서라도 님과 함께 여다 지내고 싶구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벽이시더니 니러시니까 즉 내가 잘못이 있다고 영모에 가담했다고 우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어떠한 잘못 요만큼도 없습니다 라는 거죠. 시적 화자는 계속해서 뭐 자신의 결백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릿신저 사르뿐뎌 아우 참소하는 말이로구나. 참소가 뭡니까? 나를 누명 씌우는 말이로구나. 사르뿐뎌 슬프구나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
님이 나를 하마 니 자신이까 아소니마 도람 들으샤 배우소서. 님이 요가 아닙니다. 님이시여 나를 하마 벌써 잊으셨습니까? 이런 뜻이죠. 너 나 잊었어? 이런 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님에 대한 원망의 태도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으로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끝에 아소니마 님이시여 도람 들으셔 다시 듣고 생각하시어 괴오쇼서라는 겁니다. 괴다가 뭡니까? 사랑하다는 거죠. 즉 다시 듣고 나를 다시 사랑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게 향가적 특성, 19채 향가적 특성을 가졌다라고 했죠.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보세요. 총 몇 줄입니까? 몇 행이에요? 11행이죠. 11행.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9채 향가 10줄입니다. 10줄. 여기를 보세요. 이 두 행을 한 행으로 얘를 여기로 딱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총 전체 몇 행? 10행, 즉 19채 향가랑 형태상 동일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19채 향가 사사이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마지막 두 줄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낙구라고 하죠. 여기서도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이 두 줄이 19채 향가 낙구랑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낙구에 뭐 있었습니까? 낙구 첫 부분에 감탄사 있었잖아요.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첫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소니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낙구의 감탄사랑 동일하다라고 보면 이게 19채 향가의 낙구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줄 19채 향가적 특성, 그 다음에 낙구 19채 향가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첨가하겠습니다. 이게 고려가요라고 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고려가요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민중에서 불리던 노래가 궁중으로 들어가서 변형 첨가되었다라는 거죠. 그 특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넋이라도 님은 안 된 여자라 아우 벽이시더니 니러시니까, 자, 이 부분이 만전춘 별사라는 다른 고려가요에 그대로 있습니다. 즉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부분이 당대 유행하던 유행가쯤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궁중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다른 노래에 같이 붙여져 불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고려가요 형성 과정의 특징 또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서의 정과종곡 복습해 보았습니다.